제가 2, 30억을 벌고 망했어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닥터자르트 앞으로 사무실을 이사했습니다. 안녕하세요, 뷰티왕 박진우입니다. 대표님, 혹시 뷰스 컴퍼니에서 진행한 마케팅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브랜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? 사실 인상 깊었던 브랜드는 사실 너무 많죠. 너무 많은데 이 뷰스의 뭔가 DNA 같은 브랜드는 사실 있어요. 어떤 브랜드? 닥터자르트요. 닥터자르트요? 저 브런치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뭐 우여곡절 이런 스토리를 되게 주구절절하게 많이 적어놓긴 했는데, 제가 그때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원래 이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화장품 회사도 같이 운영을 했었어요. 그때 처음으로 했었던 동업이었고, 그리고 많은 실수가 있었던 사업이었어요.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너무 잘 돼서 망했고요. 그래서 월 매출 한 2, 30억 정도 나면서 너무 잘 돼도 망하게 되더라고요.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. 이 SNS, 전 미디어 커머스 1세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가고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까, 그 브랜드를 찾다가 결국은 그때 당시 때 다 제품력과, 지금도 똑같죠, 제품력에 매몰된 브랜드가 많았는데 닥터자르트 같은 경우는 이 제품에 대한 비주얼 이미지가 저한테 되게 많이 다가왔어요. 그래서 2015년도에 닥터자르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죠. 사실 이 배경 자체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, 그때 이 사업에 대한 실패로 방황을 했었을 때 거의 페인이었죠. 그때 저의 실수를 알고 싶었어요. 나는 대박이 날 줄 알았는데 이 지속 가능성 법칙에 대해서 위배가 되다 보니까, 그래서 무작정 닥터자르트 앞으로 이사를 갔어요. 그래서 10m 앞으로 이사를 가서 이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죠. 그래서 1층에 네스카페가 있었는데 대표님이 자주 왔다 갔다 거리시면서 뭐 회의를 거기서 많이 하셨죠. 저는 사실 그 대표님이랑 몰랐었는데 되게 운 좋게 아는 친구가 닥터자르트 이직을 하면서 소개를 받아서 한 7개월, 8개월 만에 바로 입성을 하게 됐어요. 처음부터 크게 시작했던 부분들은 아니고 처음은 되게 작게 시작을 했었어요. 어떤 걸 했을까? 처음에는 바이럴 업무를 같이 했어요. 처음에 뭐 거기도 메인 대행사가 있었고 저희는 메인이 사실 아니었었거든요. 나중엔 차근차근 되게 좋아지긴 시작하긴 했었는데, 근데 그때 당시 때 제가 페이스북 1세대다 보니까 1000만 페이지를 갖고 있었어요. 그때 이제 이 중소기업 브랜드들을 올리병 1등 만든 그런 사례에 대한 마케팅들이 사실 있었는데, 그때 닥터자르트를 가장 먼저 했었던 건 아니고 그 전에 LG생활건강 쪽을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 대기업과 이 인디 브랜드들이 그때 되게 많이 나뉘었던 것 같아요. 그게 뭐냐면, 결국 대기업 특성상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여러 가지 팀들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그 KPI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만, 그때 당시 때 닥터자르트 자체는 이런 구분보다는 이 브랜드를 위주로 하는 활동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저희가 가장 최초로 했었던 거는 그 온오프 통합 마케팅을 했었거든요. 그 얘기는 뭐냐면, 올리브영에서, 그러니까 우리가 SNS 올리브영을 홍보를 하고 이 컨텐츠를 본 사람들이 닥터자르트가 뭐 파워팩 이런 뭐 매대 행사를 했었을 때 가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같이 진행을 많이 했었죠. 실질적으로 되게 성과가 좋았고 너무 재밌었어요. 재밌었는데 그때 이제 대기업들과 확실히 다르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부분들이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두 번째, 이제 뷰스 컴퍼니에서 최초로 했었던 사례는 크리에이터 마케팅 처음으로 했습니다. 그때가 한 2017년도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, 이 SNS가 굉장히 많이 뜨고 그때 당시 때 유튜브가 뜨다 보니까 닥터자르트에서도 유튜버들을 섭외해 주기를 원했어요. 그래서 라뮤꾸 씨가 흔쾌히 또 받아주셔가지고 라뮤꾸님하고 그때 진행을 했는데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. 왜냐면 거의 뭐 일을 새벽 3시, 4시까지 했었고, 결국 이 닥터자르트가 원하는 그런 브랜드에 대한 아이디랑 그들만의 방식들, 그리고 이 100만 인플루언서에 대한 그녀의 방식, 근데 난 진짜로 그때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결국은 잘 됐죠. 잘 돼서 사실 그 컨텐츠를 보시면 한 100만이, 지금은 얼마나 그 증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본 조회수가 100만 이상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도 굉장히 좋았던 마케팅이었고, 그때부터 저희도 역으로 사실 SNS 마케팅 위주로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인디 브랜드, 이제 또 글로벌 브랜드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온 거죠. 그때 당시 때 저희는 배웠었던 거는 이 제품을 어떻게 하면 이미지화를 시키고 뭔가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킬 수 있는지,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, 그 이미지 한 장에 2천만 원을 써요. 사실 어마어마하죠.
사실 닥터자르트는 그만한 가치를 알고 그 이미지의 모든 걸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원했고, 사실 그 전략이 통했던 거죠. 가장 인상 깊었던 브랜드는 닥터자르트에서 뷰스컴퍼니의 좀 DNA를 또 받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사실 그때 마케팅을 했었던 것 자체는 저희 혼자 한 건 아니었어요. 분명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저희가 그 레퍼런스에 있고 계약을 하고 한 건 맞아요.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얘가 다 했다 이렇게 와전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었진 않았지만,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우리가 했고 정말 제가 느꼈던 것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.